안녕하세요. 별일아니야 웨딩입니다. 오늘은 웨딩 용어 10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결혼 준비 시작을 하시고 나서 웨딩 용어들이 생소하셔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웨딩 상담할 때 웨딩 컨설턴트 또는 플래너가 이야기하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가벼운 용어서부터 고급진 단어까지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그러면 웨딩 컨설팅 상담 받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예신. 얘랑 세제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인터넷 웨딩 카페라든지 블로그, 인스타 등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예시는 예비 신부, 예랑은 예비 신랑, 세제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이 단어는 인스타를 통해서 최근 많이 보이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용어로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줄여서 스드메라는 용어는 거의 명사처럼 신부님들이 알고 오세요. 여기서 다시 섬세하게 쪼개서 설명해 드리면 스는 스튜디오 촬영, 그리고 스냅 사진 의미하고요.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예식 전에 하는 사진이요. 그리고 스냅 사진은 예식 당일날 사진을 말해요. 근데 요즘은 스튜디오 사진을 스튜디오에서만 하지 않고 야외에서도 하고 커플 촬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해외에서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스냅 사진은 예식 당일날 현장에서 찍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레스는 드는 드레스,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이렇게 줄여서 스드메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리허설 촬영 또는 웨딩 촬영. 이 리허설 촬영과 웨딩 촬영은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식 전에 한다라고 해서 리허설 촬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포괄에서는 웨딩 촬영이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튜디오 촬영이 야외 촬영, 실내 촬영, 데이트 스냅, 커플 촬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식날이라는 표현, 본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식 또는 결혼식 당일날. 또는 웨딩데이 을 본식이라고 많이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냅 사진은 스드메에서 스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었는데요. 결혼식 날, 본식 날 촬영하는 사진을 말해요. 최근 들어서는 사진에 욕심 있는 신부님은 스냅 사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기 있는 업체들은 좀 빨리 마간대요. 좋은 업체들은 제가 차후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드레스 투어 다섯 번째로 와 드레스 가이드 같은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웨딩드레스는 대여를 하는 시스템이고 보통 결혼할 때 필요한 드레스 벌수가 한 벌에서 5벌 사이예요. 각자 다른 드레스샵에서 대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드레스숍에서 결혼할 때 필요한 모든 드레스를 대여하기 위해서 3군데 정도 직접 입어보시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투어라는 말이 붙었고요. 최근에는 드레스 가이드라는 말을 많이 더 사용해요.
드레스 가이드가 조금 더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여섯 번째로 피팅비인데요. 이 피팅비는 생긴 지는 거의 한 이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드레스 투어할 때 샵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인데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보통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입어보고요. 4벌에서 5벌 정도 입어볼 수 있고 드레스샵을 당일날 바로 결정하시면 피팅비를 되돌려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샵이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샵에서만 있는 거니까 한번 이 부분은 드레스 투어 하기 전에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7번째는 리허설 드레스 하고 촬영용 드레스. 같은 말이에요. 웨딩 촬영날 해당하는 리허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웨딩 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는 본식 드레스를 결정해야지만, 그러니까 본식 드레스 샵을 결정해야지만 리허설 촬영 드레스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직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8번째로 가봉. 웨딩드레스를 몸에 맞게 피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웨딩드레스는 촬영 드레스 보는 날 몸에 맞게 가봉을 하고 본식 드레스는 본식 드레스 선택하는 날 가봉을 해요. 확인 가봉이 필요할 경우는 체형 변화가 크면 촬영 전 또는 본식 전에 다시 한번 재방을 해서 가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 헬퍼. 또는 저희가 이모님이라도 하죠. 친숙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혼자서는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드레스샵에서 고용되어 있는 분으로 리허설 촬영 때, 본식 때 2번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비용은 기본적으로 촬영 때 20만원, 본식 때 뭐 20만원, 20에서 30만원 정도가 2번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야간 촬영, 웨딩 촬영이 야간 촬영에 있을 경우 또 추가 비용 5만원 정도가 또 들어가고요. 또 청담동을 벗어날 경우는 뭐 또 5만원 정도 추가 교통비 이런 비용들이 별도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헬퍼분은 드레스샵에서 고용하는 이유는 웨딩드레스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드레스 손상이라든지 신부님 보호 차원에서 꼭 드레스샵에 고용되어 있는 이모님을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용이 거의 2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40에서 6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야간 촬영, 뭐 청담동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비용이 만만치는 않으세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이거는 최근에 생긴 건데요. 브라이덜 샤워라고 해서 신부들이 보통은 친구분들하고 같이 하는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화는 아니에요. 2000년대 중반 미드를 통해서 섹스 앤 더 시티하고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브라이덜 샤워 장면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 뭐 최근에 보면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파티 뭐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기도 하고 뭐 파자마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서로 개성을 살려서 친구들끼리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제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 10가지 제가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런 10가지 정도 알고 웨딩 컨설팅을 상담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이 10가지만 참고하셔서 웨딩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